네, 오늘은 교환학생 관련 꿀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물론 저 혼자 이렇게 꿀팁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다양한 교환학생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독일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페루, 멕시코, 일본,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꿀팁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실게요. 고! 일단 최대한 빨리 토플 성적을 만들어 두는 게 좋고, 토플 성적이 부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확고하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나라가 좀 확고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전이다 보니까 회화 연습을 저는 안 하고 왔지만 그래도 하고 오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해외 학생들을 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활동을 나가보는 것, 학교에서 여는 많은 활동을 나가보는 걸 추천하고, 물론 저는 막판에 지쳐서 거의 안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많은 외국인 친구들 만나보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이 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여행 스타일을 확실히 몰랐는데 좀 다양하게 여행을 해보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조금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교환학생 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본인 혼자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나 그런 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돈을 좀 최대한 많이 모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에 와서는 활동적이고 부지런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의 겨울학기는 날씨도 안 좋고 사람들도 잘 밖에서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집에서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1월, 2월에는 좀 집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은데 지금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좀 남는 게 없어서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본인이 귀찮고 피곤해도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그만큼 돌아볼 추억도 많이 쌓여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 스피킹을 많이 연습하고 가는 나라에 대한 언어나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무조건 영어로만 대화하고 그리고 아는 게 많으면 보이는 거랑 느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로 교환학생 올 거면 합격하고 나서 무조건 한국에서 독일 대사관 태어민부터 잡는 게 완전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비자 받는 거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비자 받고 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 정말 꿀팁입니다. 네. 저는 독일에 6개월만 있는데 6개월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행사 많이 참여하고 외국인 친구 많이 만나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꿀팁이 아니라 추천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싶으면 동아리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배드민턴 동아리 했는데 교환학생들도 많이 와서 외국인 친구 진짜 많이 사귀었어요. I believe that an international student should be positive, sociable, and not be afraid of the new culture he faces. Okay, I advise on future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not afraid to live this experience because it's something they'll with no regret, and also that they're always willing to meet the other students or go to events where most of them meet. I think just really be open, make as most friends as you can, and just think that the few months that you have here are like, you will really miss them when it's over. In my opinion, exchange student should have just enjoy the experience and people focusing on the studying English, but I think the
experience is more important than studying English. So that just enjoy the studying abroad. At first, of course, keep studying, and the studying abroad is not only good things, but something bad thing happened, but this experience makes more inspired to life. So just stay relaxed and keep studying. Take relax and Yeah. keep study. That's all? That's all. Okay, thank you. 네, 이제 다양한 국가의 교환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을 영상에 담을 건데, 제가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영상 촬영을 태블릿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퀄리티가, 영상 화질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트북을 보면서 조금 말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우선 첫 번째, 비자를 미리 발급을 하셔야 된다. 정말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을 예시로 들면 테어민이라는 비자 발급을 위한 약속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약속을 잡으려면 3달 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전에는 이 테어민이라는 것들을 해야지 10월에 비자 발급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서 비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자는 언제 발급이 되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발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10월 달까지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6월 달에는 준비를 해야지 9월 달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10월 달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국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비자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와서 어찌어찌 겨우겨우 비자를 발급하긴 했는데, 한국이 훨씬 일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교환학생 붙자마자 바로 비자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스피킹이나 듣기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다.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환학생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떠나야 되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이제 돈도 모아야 되니까 뭐 알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킹 공부나 뭐 듣기 공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저는 토플도 기관 토플 이런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도 막 스피킹 시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오면 다 어떻게든 다 살아가요. 생존 영어를 배우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영어를 잘하면 여기 와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좀 더 당당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듣기나 스피킹 공부, 회화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모으자입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여행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막 런던 가고 이탈리아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와서는 이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체코,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뭐 등등 다양한 나라를 다녔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유럽으로 가실지 미국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최소 1,500만 원은 더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돈이 부족해서 이제 여행 경비도 최대한 아끼고 비행기 대신 막 18시간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기 오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둬서 외국에 나와서는 조금 자신의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3번과 약간 같은 맥락인데 가계부를 써봤으면 좋겠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한 게, 저는 가계부를 딱 한 달 쓰고 포기했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계부를 쓰면 참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또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 어디서 아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게 조금 버겁다면 적어도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는
여행 경비에 얼마나 썼는지 정도라도 정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여행을 갈 때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쓰는구나, 여기서는 조금 더 아껴야겠다, 여기서는 조금 더 돈을 써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경비 정도라도 가계부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교환학생이 온 목표를 뚜렷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환학생이 온 이유는 사실 정말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외국의 언어로 학습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외 여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의 도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떠한 이유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교환학생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이제 우선순위를 여러 개를 두고 목표를 세워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저는 교환학생에 온 목표를 3가지로 잡아봤어요. 근데 이 3가지 안에 저는 사실 공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외국까지 가는데 왜 공부 안 해? 왜 공부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도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오글거린다, 그죠? 하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부터 독일까지 혼자 오는 것도 저한테 정말 큰 도전이었고, 정말 사소하게 보면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저한테 큰 도전이었고, 이렇게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 큰 도전이고, 사실 독일어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독일어 책자 하나 들고 독일 혼자 여행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길도 묻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뭐 하나 두렵지 않은 게 없었고, 정말 뭐 하나 쉽지 않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운 제1 목표가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든 그런 것들에 이제 도전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경험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언어였어요. 정말 공부가 없다, 그죠? 덕분에 근데 저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거 새로운 경험이네? 그럼 꼭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도전을 또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언어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여기 여행 가니까 나도 가야지, 남들이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지금 이거 하네? 그럼 나도 이거 해볼까? 라는 태도도 분명 좋아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교환학생에 와서 이루고 싶은 거, 교환학생의 목표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자입니다. 사실 교환학생이 와서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도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아요. 막 파티 안 오면 너 왜 파티 안 왔어? 너도 와 이러지 않고, 막 친구들끼리 무리가 지어져 있으면 너도 와 같이 놀자 이러지 않아요. 사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도, 교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심지어 막 비자와 관련된 나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학생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미국에서 교환학생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교환학생 힘들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친구가 교환학생은 정말 적자생존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지 않으면 사실 많은 걸 얻어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사실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 있어서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배움에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하루하루를 즐기자. 근데 이거는 사실 저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저는 어디를 여행을 가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자라는 이런 집착이 사실 좀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집착이 스위스에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심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스위스가 엄청 거대한 산도 많고 정말 자연이 이쁘거든요. 근데 그런 산 앞에 딱 제가 섰을 때 정말 나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막 발악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자연을 즐기고 그냥 느끼고 그러는 그 매 순간순간 자체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배움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이 광경, 이 상황을 조금 더 즐기고 그 상황을 온전히 마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매 순간들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돌아봤을 때 하나의 경험치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움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가볍게 팁을 드리려고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환학생 와서 적응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꼭 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배드민턴 동아리도 들어갔고 볼링 동아리도 한번 들어갔었고 농구 동아리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같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금방금방 친해지기 쉽더라고요. 사실 농구 같은 거 하면 그냥 패스 슛 뭐 이러고 그냥 굿 플레이 굿 잡 이 정도면 끝이어서 고급 영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몸 부대끼고 같이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금방 더 친해지기 때문에 저는 운동 동아리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먼저 적극적으로 파티에 가보든지 다른 동아리에 참석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친구 사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처음 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교환학생분들도 많고 또 이제 생각보다 여기는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금방금방 친구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 유럽 내에서 사실 다닐 거면 생각보다 가격이 싸요. 물론 싸죠. 그런데 이게 또 싸다고 싼 거지 한국이랑 비교해서 싼 거지 또 비싸긴 또 비싸거든요. 그런데 막 항공권이나 기차 같은 거는 몇 달 전에 사두면 훨씬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막 숙박이나 항공권들을 미리미리 사두면 훨씬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 영국 가고 싶은데 그럼 일주일 뒤에 영국 가고 스위스 갈까? 3일 뒤에 스위스 가고 이탈리아? 바로 다음날 이탈리아 가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돈이 별로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여행 계획을 세워서 돈을 세이브 해두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대중교통 앱 관련 팁을 드리자면 유럽 내에서 열차를 이용할 때는 오미오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앱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웬만한 곳에서 다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 SSB나 DB 이런 국가 고유 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고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저가 항공이라고 치면 라이언 에어 그리고 유로윙스 이 두 개가 주로 저가 항공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또 얘네는 그냥 명목상 저가 항공이지 그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막 무게 조금 더 나가면 갑자기 돈 더 붙이고 막 액체 몇 미리 이상 하면 돈 더 붙이고 이런 추가적으로 돈을 붙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항공권도 비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저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겨두면 돌아보았을 때 그때 내가 겪었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꽤 재밌거든요. 물론 사실 저는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막 친구들이 야 너 스위스 여행 어땠어? 하면 그냥 유튜브 봐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가끔 막 처음 출국했을 때 영상 보면 와 이때 이랬는데 벌써 내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하세요가 아니라 남는 건 사실 사진 그리고 기록뿐이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환학생 관련 꿀팁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랜만에 꽤 오랜 시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의 교환학생의 삶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나마 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요. 교환학생을 하다 보면 내가 참 많이 좋아했고 또 정말 많이 가까웠던 이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차이도 나고 공간적 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 이런 거를 교환학생을 지내면서 정말 매 순간 느꼈어요. 막 제가 없는 친구들 모임을 보면 괜히 막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없는 한국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 해외에 있으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막상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더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여전히 내 자리는 이곳에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이 외국에서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어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삶은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남겨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가다가 다시 만났을 때 아, 나 이랬어, 너도 이랬구나 하면서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